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청약하는 종목 엑셀 세라퓨틱스가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결과는 무난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요. 이 종목을 청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등장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는 7월 3일과 4일에 청약을 하는데 오늘부터 두 종목이 청약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청약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돌려받으니까요. 환불 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15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12일 금요일에 이베스트 6호와 함께 상장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월요일에 단독 상장이니까요. 엑셀 세라퓨틱스나 이베스트 6호에게는 그나마 상장 일정이 다행스럽게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엑셀 세라퓨틱스 워밍업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회사부터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세포를 배양할 때 세포가 먹고 자라야 되는 먹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먹이를 배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 세라퓨틱스는 이런 세포의 먹이, 즉 배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요즘 세상은 인공지능이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바이오 신약 시장도 점점 연구에 연구를 거쳐서 신약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세포를 활용해서 유전자 치료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 세포를 주로 배양을 했지만 이제는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 배양을 대량으로 하는 상업 용도 니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세포의 먹이 시장, 즉 배지 시장도 향후 꾸준하게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데요. 일단 매출액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22년도에 10억 원이었고 23년도에 11억 원이니까요. 매출액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올해 1분기에는 5억 원의 매출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전년보다 매출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매년 8, 9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회사가 존속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에 5월까지 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5월까지 매출 누계를 보니까 약 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매출액이 10억 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은 전년보다는 늘어날 것 같거든요. 하지만 5월까지 실적을 미루어 보면 올해부터 성장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하면서 조금 더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경쟁률이 1234대 1이었고 2288개 기관이 참여를 했거든요. 의무합격 신청 비율이 4.5%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주 하스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이 정도 수요 예측 결과면 저는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의무 합격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량 기준으로 4.5%, 건수 기준으로는 3.1% 의무 합격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의무 합격 신청한 기관이 얼마 없었고요. 그것도 수량과 건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상당 가격이 7,700원인데 30%를 초과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공모 가격으로 확정된 만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전체 기관의 98% 이상이거든요. 그러므로 공모 가격이 무리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노스페이스를 보면 저는 이제 묻지마 파티가 끝나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모 가격이 30% 높아지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엑셀 세라퓨틱스는 이번 IPO로 162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으로는 1,083억 원으로 상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실적을 보셨겠지만 현재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합니다. 그런데 28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이라도 26년 실적을 많이 가져오는데 다른 종목보다 훨씬 먼 미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당분간 실적을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2028년이면 지금으로부터도 4년이 남았기 때문에 밸류를 비교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투자를 하면은 어차피 배정받은 물량을 상장일에 매도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무 상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은 현재 재무 상태가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유동 비율이 58%이고 부채 비율이 600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IPO를 하지 못했다면 회사가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IPO 자금을 조달하니까 급한 불은 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무 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손익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내년 이후에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약 162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1.6% 비율로 25,600주를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 비율이 이렇게 디테일하면 미리 직원들에게 수요를 조사하고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주 물량은 웬만하면 완판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40만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관사가 대신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2만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이 20주이거든요. 증거금 10만 원이 필요하고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507만 주입니다. 전체 주식의 46.8%가 유통될 수 있는데 최근 종목 중에서 유통 물량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나마 사이즈가 큰 종목은 아니라서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금액이 507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유통금액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여하튼 유통 물량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353만 주로 32.6%를 차지하는데 기존 주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종 배정에서 의무 확약이 조금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유통 물량이 크게 줄어들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물량 구성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가 76만 주로 전체 주식의 7%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77만 주를 개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개인 주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지만 거기다가 기존 주주 대부분이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또 있는데요. 스톡옵션입니다. 행사 기간이 시작된 스톡옵션 중에서 약 16만 주는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고요. 이 물량이 전체 주식의 1.5%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안 그래도 많은데 스톡옵션까지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공모주 중에서는 유통 물량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단점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환매 청구권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지만 주관사가 자진해서 환매 청구권을 부여했는데요. 아마도 상장을 통과시키려고 환매 청구권을 부여한 것 같은데 여하튼 환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상장일의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90% 가격으로 환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장치를 가지고 청약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공모주 흐름을 조금 보면 오늘 이노스페이스가 상장을 했었죠. 시작은 공모가 이상에서 출발을 했지만 거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요.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공모가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공모가를 회복을 했다가 회복하지 못했다가 결국은 흘러내리면서 장 막판에는 공모가 대비 20%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니까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장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이런 물량 때문에 결국 수급이 버텨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저도 오늘 4만원 깨질 때 균등으로 받았던 한 주 정리를 했지만 비례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모두 손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번 주에 하이젠 R&M은 그래도 상장일에 공모가 3배까지 좋은 시세를 보여주었지만 나머지 일반 종목들은 수급으로 좋은 시세를 만드는 흐름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가 무난하게 나왔고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점도 장점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공모가가 30%나 초과되었고 유통 물량이 너무 많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내일 상장하는 하스가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 종목 청약해보는 것도 살짝 고민이 들겠지만 여하튼 현재 심정은 한번 건너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프트업 조금 전에 1일차 청약이 끝났는데 시프트업도 청약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여하튼 내일 청약을 예상을 해볼 테니까요.
저는 저녁 8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